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드디어 토트넘과 맨유의 결승전 매치, 유로파리그 매치가 성사가 됐잖아요. 토트넘은 보데글림트, 맨유는 빌바오. 심지어 빌바오를 엄청난 득점 차이로 이겼죠. 맨유가 4대1, 1, 2차전 합계 7대1 정말 크게 이기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두 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시즌 두 팀의 리그 성적이 정말 처참하거든요. 둘 다. 어느 정도로 처참하냐? 맨유 아모린 감독이 승점이 부임한 이후에 6승 6무 12패예요. 패가 더 많아요. 승률이 25%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테나흐 감독 잘릴 때 승률이 33%였거든요. 테나흐 감독보다 승률이 낮아요. 아모림이. 평균 승점이 1점입니다. 1점. 엄청 안 좋죠? 이게 전에 솔샤르, 무리뉴, 모예스, 심지어 긱스, 바날, 긱스는 임시였지만 이런 감독들의 승전을 봤을 때 승률 25%는 맨유에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진짜. 가장 낮았던 승률이 테나흐예요. 33%. 근데 이것보다도 밑이라는 거니까 아모림이 그 욕을 많이 했던 솔샤르 경질될 때 승점 1.4점이었습니다. 평균 승점. 승률 42%. 그러면 아모린 감독은 정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그에서. 토트넘, 포스테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11승 5무 19패, 승점 평균 1.1점, 승률 31%.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승률도 토트넘이 빌라스 보아스 감독 때부터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누누산투 모든 감독을 거칠 때 가장 낮은 승률입니다. 심지어 무리뉴 감독 경질될 때 평균 승점 1.6, 승률이 44%였고요. 콘테 감독은 경질될 때 승률 54%, 평균 승점 1.8점이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아모림과 포스테코글루 둘 다 리그를 정말 못해요. 재밌는 건 아모림 감독이 이렇게 리그에서는 정말 최저점인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번 시즌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맨유 부임해서 10경기를 했는데 8승 2무 8승 2무 심지어 28골을 넣었고요. 13골을 실점했어요. 득실도 좋아요. 심지어. 그래서 평균 승점이 승점으로 따지면 평균 2.6입니다. 분명히 리그에서는 평균 승점이 1인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2.6. 반대로 포스테코글루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13경기 8승 3무 2패. 여기도 유로파 리그가 유난히 좋아요. 8승 3무 2패로 평균 승점 2.08. 그러니까 이게 아모림, 포스테코글루 리그에서는 승률도 낮고 평균 승점도 낮고 완전 망한 시즌인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안 지고 이상하리만큼 성적이 좋다. 그리고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19패를 했잖아. 19패. 요 19패가 토트넘 창단 역사상 35라운드까지 했을 때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시즌이죠. 역사상. 그만큼 안 좋아요. 그래서 리그에서 보면 이 두 팀이 붙어 있잖아요. 순위가 15등 맨유, 16등 토트넘.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팀의 리그 그래프를 보면 재밌습니다. 파란색이 토트넘, 초록색이 맨유거든요. 전반적으로 내려가요. 위에서 우하향이죠. 우하향. 그런데 점점 내려가면서 둘이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서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내려가면서 만났다가 역전됐다가 만났다가 역전됐다가 이걸 반복을 해요. 몇 번이나 만나요. 이 교차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번이나 두 팀이 만났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다시 만났죠. 15, 16등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 팀이 이번 시즌에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지. 리그에서는 정말 망한 시즌.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올인하는 시즌. 리그에서는 이제 사실 가망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두 팀의 경기를 보면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리그는 선수들이 설렁설렁 뛰어요. 둘 다. 어차피 리그에서 할 것도 없고 유럽 대항전 나갈 것도 아니고 강등될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뛰다가 골 먹히고 집니다. 둘 다. 근데 유로파 리그만 되면 유로파 리그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승 가능성 동기부여가 되는 대회니까 유로파 리그에서만큼은 열심히 뛰고 서로 막 포효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이 결승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있냐면 일단 트로피도 중요한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리그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그리고 심지어 이게 왜 더 좋냐면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유로파리그 16강, 8강, 4강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챔스 가는 게. 챔스 지금 순위가 리버풀 빼고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첼시, 노팅엄, 아스톤빌라 여기가 붙어 있어요. 심지어 몇 라운드 전까지는 본머스, 브렌트포드, 심지어 풀럼, 브라이튼 여기까지 붙어 있었죠. 여기까지 챔스 진출권이었어요. 10등, 11등까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좀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 라운드쯤 되니까 요 아스톤빌라까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팀들 이제 이름만 봐도 저기가 더 치열하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고 시즌 38경기를 하면서 챔스를 가느냐, 유로파리그를 가느냐, 컨퍼런스 리그 가느냐 이걸로 막 싸워요. 여기는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그래서 리그에서 챔스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15등, 16등 하는 맨유와 토트넘에게 챔스 진출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이게 또 찾아왔다. 플러스 챔스를 가면 두 팀이 이적료를 쓸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지죠. 아무래도 중계권료라던가 챔스에 참가하는 상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니까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할 수 있는 선수의 이적료 선수의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도 챔스 나가는 팀, 유로파 나가는 팀 당연히 선택을 챔스 나가는 팀 쪽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봐도 토트넘과 맨유 입장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적료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 그래서 두 팀에게 정말 엄청난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내내 클럽에서 얻은 팀 트로피가 없습니다. 유일한 트로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에요. 2018년. 그리고 나머지는 FA컵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토트넘 올해의 선수 이런 개인적인 기록은 있고 팀적인 기록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트로피는 단 하나도 없죠. 푸스카스 상도 있고 개인 트로피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토트넘에서 첫 번째 트로피를 이제는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게 사실 이번에 트로피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리그에서 우승할 만한 스쿼드는 아니고 토트넘이 이제 그리고 FA컵이나 리그컵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만약에 토트넘이 챔스를 가잖아요. 챔스에서는 우승을 힘들잖아요. 챔스는. 근데 유로파리그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또 챔스가 아니라 유로파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로파리그 왔을 때 이거 우승을 못 가져가면 진짜 기회가 이제 영영 없을 수도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게 커리어에서 마지막 찾아온 우승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맨유와 토트넘 구단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상자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자들이 디알로도 돌아왔고요. 조금씩 맨유는 다 돌아왔죠.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근데 토트넘은 지금 빠져있는 선수가 베리발, 메디슨, 시즌 아웃, 드라구시는 예전부터 빠져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체력적인 관리 컨디션적인 관리.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했던 경기가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이미 쉬었고 그리고 일정을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 일정을 보면요. 보데글림트와의 경기가 끝나고 이틀 뒤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팀 훈련에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올 수도 있다 했지만 이 경기에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나오게 되면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아스톤빌라전. 그리고 아스톤빌라전도 유로파리그 결승전 있기 한 5일 전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뛴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체력적인 좀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가 몇 경기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해야 되는 건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경기 감각을 많은 시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특히나 메디슨도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 포인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대로 맨유는 사실 빠져있는 선수가 더리우트 그리고 달로 요 정도가 있거든요. 주전 멤버급에서는 지르크지도 빠져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달로, 더리우트, 지르크지가 빠진 상태에서 맨유가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맨유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상자 관리도 조금 잘 되어 있으니까 디알로도 돌아왔고 그러니까 토트넘전을 더 이상 부상 없이 잘 유지해서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심지어 맨유가 빌바오를 7대1로 꺾고 올라온다는 걸 예상을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맨유는 경기력적으로 보면 그 유로파리그에서 한정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매우 좋게.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트넘과 맨유 두 팀이 뭔가 유로파리그 요 토너먼트를 거치면서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은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유로파리그에서는 상대를 끌어내고 역습하는 이런 이제 플랜 자체가 나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토트넘은 약간 반대인데 본인들이 하던 걸 하지 않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 그러니까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특히나 토너먼트에 약한 축구예요. 아무래도 달려드는 축구다 보니까 토너먼트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깨지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8강전부터 너무 달려드는 걸 하면 내가 경질이 될 수도 있겠다. 유로파리그만큼은 내가 경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게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는지 선수비 후역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최근에 다 점유율을 내주고 있어요. 이번에 보데글림트와의 4강 2차전 점유율 30%, 보데글림트인데. 그리고 1차전도 40%, 홈인데 보데글림트 상대로. 프랑크푸르트 원정 점유율 39%. 요 세 경기. 그러니까 이게 프랑크푸르트와의 1차전이 홈에서 했잖아요. 요 경기가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했던 경기거든요. 유로파리그에서. 이 경기가 실제로 경기력도 안 좋고 오히려 점유율은 앞섰는데 역습도 많이 당했고 프랑크푸르트가 더 잘했던 경기죠. 그래서 저 경기 이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의 철학을 버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근데 오히려 이게 잘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는 본인들의 축구가 유로파리그에서 잘 되고 있고 토트넘은 전술을 변경하면서 선수비 후역습 요 플랜으로 어쨌든 유로파리그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승전에 흐름이 좋은 두 팀, 요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걸린 이번 시즌의 운명, 다음 시즌의 운명을 또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요 경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두 팀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결승전까지 왔으니 또다시 선수비 후역습을 할 거냐, 아니면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냐. 아모린 감독도 토트넘이 달려나오는 축구를 할 거냐, 아니면 유로파리그에서 최근에 했던 것처럼 내려가는 축구를 하면 그러면 이 축구를 어떻게 파괴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아모린 감독도 그렇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이제 뭐 부상자가 돌아오는 거,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거, 두 팀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는 거, 전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도 이제 많다는 거, 여러 가지가 이번 경기 딱 한 경기에 정말 모든 것이 걸려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운명적으로 이번 시즌은 토트넘과 맨유가 정말 평행이론, 이 평행이론이 마지막에는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궁금해지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입니다. 팀이 좀 상반된 것도 있는데 토트넘은 이번에 트로피가 무관 탈출 이런 또 키워드가 있고요. 맨유는 최근에 리그에서 늘상 안 좋았는데 그래도 유관을 했어요. 늘 테나흐 감독이 리그컵 우승, FA컵 우승 2년 연속했죠. 그리고 이번에 유로파리그, 이번에도 만약에 우승을 하면 3년 연속, 맨유가 그렇게까지 뭐 못한다 했지만 3년 연속 어쨌든 트로피를 드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유관력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와 무관 탈출을 원하는 토트넘, 이런 구도도 너무나 일단은 재밌다.